안녕하세요. 강대표가 간다. 강대표와 부동산 이야기. 오늘 저 강대표 여러분께 중개보수를 누가 내야 되는지,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낼까요? 임대인이 낼까요? 중개보수 누가 지급해야 되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각각 상황별로 중개보수를 누가 내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해 드릴까 하는데요. 많이들 혼동하시죠? 최근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2+2. 더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보통 4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여러분께 4가지 케이스를 제가 오늘 조목조목 알려드릴까 합니다.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퇴실하는 경우가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 퇴실하는 경우. 세 번째, 계약 후 만기 전 퇴실이 있죠. 네 번째, 계약하고 2년이 지났어요. 통상적인 재계약하고 퇴실하는 경우. 총 4가지. 도대체 누가, 임차인, 임대인, 누가 수수료를 내야 되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퇴실하는 경우. 묵시적 계약, 만기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 임차인, 임대인 아무도 서로 조용히 아무 말 없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임차인은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론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임대인이 돌려줘야 되고요. 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고 또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과 계약을 할 때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내야 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실무에서 월세의 경우에는요, 간혹 합의로 인해서 2, 3개월 선납을 하고 보증금을 받아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하게 세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경우 어쩔 수 없이 합의가 가능하겠죠? 임대인은요, 예를 들어 2개월치를 받고 보증금을 빼줬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집이 계약될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한 달치 월세 이익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실무에서 있긴 합니다. 자, 두 번째,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해서 퇴실하는 경우. 자, 2년 계약했어요. 2년 지나고 계약서에 저 계약 갱신 요구권 사용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계약서에 특이하게 계약 갱신 요구권 사용함 5% 이상 못 올린다고 되어 있죠. 참 임대인에게 불리한 법입니다. 자, 여기서요,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요, 묵시적 갱신으로 된 걸 준용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을 준용한다. 결론은 계약 갱신 요구권은 사용해서 퇴실하는 경우는요, 묵시적 갱신하고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임대인에게 굉장히 불리하죠.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했어요. 2년 살았어요.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해서 2년 계약을 했어요. 중간 1년 됐습니다. 저 나갈게요 라고 얘기하면 똑같습니다. 묵시적 계약하고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실 때는 임대인이 부동산 보수도 지불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해서 한 경우에는요, 임대인이죠. 임대인은 중도 퇴실,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요 좋고요. 중도 퇴실은 자, 중간에 나가세요. 임대인이 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묵시적 갱신에 대한 퇴실,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해서 중간에 퇴실, 모두 임대인이 부동산 중개 보수를 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임차인이, 지금까지는 임대인이 냈어요. 임차인도 제가 내게끔 해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나오는 3번, 4번은 임차인이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지불해야 됩니다. 계약했습니다. 계약 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실하는 경우, 예를 들어 2년 계약을 하고 24개월이죠. 18개월 만에 나갑니다. 그래도 임차인이 무조건 부동산 중개 보수를 내야 됩니다. 자, 임차인이 법에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한 번도 임대인이 지불해 본 적은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착한 임대인이 지금까지 저한테 없었다는 소리겠죠. 자, 24개월 중 21개월을 살았어요. 최근에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만기가 남고 세입자가 나가게 됐습니다. 저 나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보증금 4억에서 5억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4억까지는 임차인이 내고요. 증액 부분은요, 임대인이 내는 거. 꼭 참고로도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증액된 거, 월세가 증액되거나 보증금이 증액되면 증액 부분만 임대인이 낸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계약 후 기간 만료로 퇴실, 만료 전 퇴실, 계약 후 기간 만료 전 퇴실, 계약하고 만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계약을 2년 했습니다. 2년 하고 다시 2년 계약을 하면서 재계약을 하죠. 재계약, 계약갱신 청구권 안 했습니다. 그냥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을 하고도 중간에 퇴실할 경우가 있죠. 중간 재계약하고 2개월 재계약을 2년 재계약을 했는데 1년 살고 또 나가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임차인이 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4가지 묵시적 계약갱신로 퇴실하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계약 후 기간 만료 전에 퇴실하는 경우, 통상 재계약으로 해서 퇴실하는 경우 4가지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 많은 네가 내세요, 내가 내세요, 내가 안 내요, 네가 내요. 누구한테 받아요? 부동산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누구한테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많은들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쟁들 좋은 협의가 첫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부동산 중개 보수, 누가 내야 되는지 중개 보수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등포 푸르지오 공인중개사 사무소 강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